3교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이제 그 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힘의 단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힘이라는 것은 무게하고 같은 차원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질량 1kg을 가진 물체의 이제 무게, 그러니까 힘이죠. 이게 이제 1kg F 혹은 1kg 중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합니다. 앞 시간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1kg F는 이제 1kg의 질량, 여기 이제 지구 중력 가속도를 이제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1kg F는 1kg이라는 이제 질량의 지구의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을 곱해 줬습니다. 물리량을 계산할 때는 숫자는 숫자대로,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위는 단위대로 계산하는 버릇을 갖다 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 숫자만 계산하면 이제 9.8이고, 단위끼리 계산하면 이제 뭐, 킬로그램하고 메다 퍼 s 자성, 이걸 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kg 곱하기 1m per s 자성을 우리가 이제 SI 단위계에서는 뉴턴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요 힘의 단위를 N으로 표현합니다. 이 뉴턴은 그 뭐 아이작 뉴턴 맞아요. 그 과학자인데 이제 뉴턴을 갖다가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의 단위로 뉴턴을 쓰죠. 왜냐하면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이제 힘을 갖다가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1kg F는 9.8 뉴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kg F는 아직도 우리나라나 뭐 외국에서 이제 공학 단위로 많이 써요. 근데 SI 단위에서는 뉴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1kg F는 9.8 뉴턴인데,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 어떤 뉴턴의 이 힘을 갖다가 이제 뭐 킬로그램 우리가 머리에 이제 바로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이걸 바꿀 때는, 즉 환산할 때는 그냥 한 10으로 이제 뭐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뉴턴으로 주어진 걸 갖다가 10으로 나누면 어바웃으로 킬로그램 F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그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요 1kg F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제 선뜻 대답을 못해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액체가 물이죠. 그래서 이제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제 뭐 시원한 1리터짜리 이제 그 생수를 사시잖아요. 그죠? 그 생수를 사실 때 1리터짜리 생수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 무게가 1kg F입니다. 물 1리터의 무게는 이제 1kg F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뭐 비교적 이제 가벼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많은 물질들이 물 위에 뜨거든요. 즉, 물 위에 뜬다는 것은 이제 물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이제 그 뭐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이제 탱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 탱크에 이제 부피는 1m 3승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물을 갖다 가득 채우게 되면은 1m 3승은 1000리터거든요. 그러면 이 물무게는 1000kg에 즉 1톤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가벼운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 질량하고 무게는 서로 다른 물리량입니다. 즉 킬로그램하고 킬로그램 F는. 그런데 지구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10kg의 질량은 무게를 달면 10kg에 보여. 즉 이제 숫자는 동일하다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에너지라는 물리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네요. 그런데 이제 교재에는 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에너지라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힘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힘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체에 힘을 작용해 가지고 그 물체가 이제 이동하면은 우리가 힘이 작용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물체에 힘을 작용했는데 그 물체가 움직인 거리가 이제 길어졌다. 그럼 우리가 이제 힘을 많이 작용한 거고, 만약에 물체가 움직인 거리가 이제 뭐 짧다면은 힘을 이제 작게 작용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체에 이제 힘을 작용해 가지고 그 물체를 갖다 이동시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 이 이제 에너지라는 것은 일하고 같은 물리량이에요. 즉 에너지 이꼴 워크이죠.
자,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이기 때문에 요 에너지의 이제 차원을 살펴보면은 이제 뭐야? 요 힘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m 곱하기 l의 뭐야? sm 마이너스 2승의 차원을 가지죠. 그런데 거리가 곱해졌으니까 m 곱하기 l 자승 곱하기 s의 마이너스 2승의 차원을 가집니다. 에너지가 이제 웍하고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 에너지의 차원하고 웍의 차원도 당연히 같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요 힘을 작용했다 해가지고 항상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디 유럽에 가가지고 아주 멋있는 이제 성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갖다가 밀었어요. 내가 이제 힘은 가했지만은 이 성벽이 움직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즉 뭐야? 힘을 가한 대상이 움직인 거리, 즉 디스탄스는 제로야. 그러면 뭐야? 힘 곱하기 디스탄스가 제로니까 당연히 에너지는 제로가 되겠죠. 즉 내가 한 일은 없다라는 거야. 즉 아무리 대상에 힘을 작용하더라도 그 대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가 한 일은 없다는 것이 되겠죠. 제가 이미 요 에너지는 이제 웍하고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요 이제 에너지의 차원 ml자승 s의 마이너스 2승은 1의 차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이꼴 웍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에너지하고 웍은 이제 차원은 같은 건 맞아요. 하지만 에너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일을 갖다가 이제 했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지, 에너지가 있다고 해서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질량 m이라는 요 이제 물체를 내가 도르래를 이용해갖고 바닥에서 이제 h만큼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질량체 m에는 지구 중력 가속도 g가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 이제 질량체의 무게는 mg예요. 그러면 이제 m 곱하기 지구 중력 가속도 g가 곱해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힘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힘 곱하기 h라는 거리만큼 지금 올라갔으니까 요 질량체는 지금 현재 mgh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질량체가 mgh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얘가 지금 현재 뭐야?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이 질량체는 바닥으로부터 h만큼 끌어올려졌으니까 mgh라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요 바닥에 지금 현재 말뚝을 갖다가 이제 하나 꼽아 놔 놓고 요 지금 줄을 갖다가 지금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잡고 있는 이 줄을 놓게 되면은 이제 이 질량체 M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질량체 M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요 말뚝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 이제 이 말뚝이 이제 땅으로 이제 뭐야? 꼽혀 들어갈 거야.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질량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말뚝과 충돌을 해야만이 이제 뭐야? 이 말뚝이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 질량체가 일을 한 거죠. 즉 뭐야? 내가 줄을 놔야만이 이 질량체 M이 떨어지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활을 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활을 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화살을 갖다가 이제 활에 걸고 제가 이제 이 활 시위를 갖다가 뭐야 당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활 시위를 당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이 활 시위가 이제 뭐야 뒤로 당겨졌으니까 거리 d만큼 이동했을 거예요. 즉 뭐야 요 에너지가 요 화살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이 활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탄성 에너지가 될 거야. 내가 이제 활씨를 당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이 활을 쏘기 위해서는 뭐야? 이 활씨를 갖다 내가 손에서 놓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활에 저장되어 있던 이 탄성 에너지는 이제 날아가는 화살의 뭐야? 손실을 무시한다면은 100% 2분지 1 MV 자승이라는 운동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날아가는 화살에 지금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2분지 1 MV 자승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그냥 날아갈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살이 어떤 물체에 이제 꼽혀가지고 그 물체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비로소 일을 한 게 되는 것이죠. 즉 도르래에 매단 이 추나 지금 이제 이 뭐야 화살을 쏘는 거나 이 에너지가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 즉 방아쇠가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에너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아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work도 이제 힘 곱하기 거리기 때문에 차원은 이제 에너지하고 같지만은 일이라는 거하고 에너지는 이제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갖다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연력학에서는 또 이제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제 동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요 동력이라는 것은 이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갖다가 1초 동안 했느냐, 1분 동안에 걸쳐서 했느냐,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양으로서 단위 시간당 한 일을 갖다가 이제 동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kg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요 책상을 갖다가 옮기는데 내가 한 3m를 옮긴다 이거예요. 이거 갖다가 내가 뭐 1초 만에 하는 경우하고 10초 만에 하는 경우하고 내 피곤도는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 동력이랑 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어느 시간에 걸쳐서 했느냐 이제 그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요 이제 그러면 요 이제 동력 요거 이제 파워니까 P라고 썼겠어요. 얘는 이제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도 되고 뭐야 일을 갖다가 시간으로 나눈 거죠. 뭐 어차피 뭐야 요 차원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동력의 차원은 이제 요 에너지의 차원 ml 자승 s 마이너스 2승을 갖다가 시간으로 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s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m 곱하기 L 자승 곱하기 S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요 동력의 차원은 SI 단위계에서 이제 힘의 기본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의 기본 단위는 메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힘 곱하기 거리, 즉 뉴턴 곱하기 메다를 갖다가 이제 줄이라고 그러고, 요 줄을 갖다가 이제 가면 이제 동력은 요걸 갖다 시간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제 줄 나누기 S 이걸 갖다가 이제 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 줄하고 와트도 이제 과학자의 이름이에요. 뭐 이 사람들을 갖다 기리기 위해서 이제 뉴턴이라는 요 힘의 단위하고 마찬가지로 요 줄과 와트라는 사람 이제 이 과학자들 갖다 기리기 위해서 요 단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동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제 이 마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냥 영어로 하면 이제 호스 파워입니다. 말 한 마리가 1초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능력, 뭐 그걸 의미합니다. 사실 말도 생물체이기 때문에 뭐 힘이 센 말도 있고 뭐 힘이 약한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1마력이라는 것은 이제 75kgf의 이 물체를 그러니까 이 중량물을 갖다가 1초 동안에 1m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요 일의 능력,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뭐 에너지가 되겠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니까 요걸 1마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요 1마력을 이제 SI 단위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1마력이라는 것은 75kgf의 요 중량물을 1초 동안에 1m를 갖다가 이제 이동시키는 일량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1kgf는 9.8N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뉴턴 곱하기 메다는 이제 줄이고 75 곱하기 9.8은 735가 됩니다. 그럼 이제 1초 동안에 이제 줄, 그러니까 이제 뭐 단위 시간당의 줄은 이제 와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735 와트가 되고 이제 킬로와트, 그러니까 이제 10의 3성 와트로 이제 우리가 환산을 하면은 0.735 킬로와트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력이 어느 정도의 동력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은 요 이제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이제 트럭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컨테이너의 제일 큰 사이즈가 20피트거든요. 요 이제 컨테이너 트럭의 이제 요 엔진은 요 앞부분에 있죠. 요 이제 컨테이너 트럭 엔진의 이제 요 파워트레인, 요 이제 상용차는 파워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뭐 요 트럭의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400에서 500마력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서유럽 쪽에 쓰는 이제 그 전투용 차량, 그러니까 이제 이 전차죠. 그래서 이제 보통 50에서 60톤 정도 나가거든요. 상당한 중량물이죠. 그래서 요 전차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엔진하고 요 이제 변속기가 결합된 이제 파워팩이 요 이제 전차 뒷부분에 들어가는데 보통 1200에서 1500마력 정도 됩니다.
교재 8페이지를 보시면은 디멘저널 호모지니어티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차원 동차성의 원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교재에서는 딱 한 줄 적어놨네요. In engineering, all equations must be dimensionally homogeneous. 즉, 이 말은 이제 공학에서는 모든 방정식은 차원이 균질해야 된다. 즉, 차원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적어놨는데, 요걸 갖다 좀 이제 풀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공학적이나 이제 어떤 많은 이제 과학적 계산을 갖다가 할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제 계산을 할 때, 좌변하고 우변의 차원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cm하고 0.5m를 더해 볼게요. 자, 3cm라는 것은 길이의 차원 아닙니까? 0.5m도 길이의 차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계산할 때 요 단위를 갖다가 이제 요 이제 차원의 단위를 갖다가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요 3cm를 메다로 바꾸거나 요 0.5m를 갖다가 이제 cm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일단 메다로 바꾸면은 3cm는 0.03m하고 뭐야 이제 0.5m를 더하니까 0.53m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요 3초하고 0.5kg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이제 뭐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가 차원이 다른 양들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런데 차원이 다르다 할지라도 요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m를 2초로 나눴다. 그러면 요 10m라는 것은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2초라는 것은 이제 시간의 차원을 가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계산을 하면은 5m per s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의미가 있어요. 내가 뭐 초당 뭐야 5m를 이동하든지 안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나무가 뭐 1초 동안 5m 키가 큰다든가 이 뭐야 차원이 다른 경우에는 곱하기가 하고 나누기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막 이제 다른 차원들끼리 우리가 곱하거나 나눌 필요는 없죠.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것들은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 할지라도 곱하거나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경우에는 더하거나 뺄 수는 없습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차원 동차성의 원리를 이제 항상 머릿속에 이제 담아 두시면은 내가 뭔가 아주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한다고요. 그러면 요 이제 계산 과정에 중간중간에 좌변하고 우변의 요 이제 차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뭐 차원을 비교한다는 게 단위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으면은 그래도 제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 요 계산 단계에서 어디 중간에서 이 이제 뭐야 좌변하고 우변이 이제 이 차원이 다르다, 즉 단위가 다르게 나온다. 근데 뭐 이거 우리가 뭐 10의 3승, 10의 4승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죠. 어쨌든 이제 뭐 기본 단위를 갖다 사용했을 때 이 단위가 좌변 우변이 다르다고 그러면 내가 어딘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뭐 0.03 플러스 0.5, 그 다음에 이제 메다,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적어 놨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학 계산을 할 때 숫자는 숫자끼리, 그 다음에 단위는 단위끼리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버릇을 들이라고 일부러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예제풀이도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계산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뭐 공학을 배우니까 우리가 뭐 지식을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이유가 뭐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기 위한 계산을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제풀이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 요 이제 첫 번째 예제를 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전기료는 킬로와트 H당 이제 0.12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요 킬로와트 H라는 요 단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냥 일단 뭐 이게 에너지 양이라고만 지금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요 전기료를 갖다가 이제 절약하기 위하고 풍력 발전기 이제 그러니까 윈드 터빈을 갖다가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제 윈드 터빈의 전격 출력, 즉 레이티드 파워는 30kW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격 출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전격 출력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기계를 갖다가 이 기계는 이제 어떤 우리한테 유용한 이제 출력을 내주겠죠. 그런데 이 기계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뭐야 끊임없이 어떤 출력을 내줄 수 있는 상한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까지 간다 이거예요. 근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때 뭐 내가 뭐 시속 200km로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시속 100km에서 좀 뭐 가속하고 뭐 120km로 갈 수도 있고 시속 그 다음에 뭐 또 뭐 차가 밀리면 시속 이제 또 80km로 또 달릴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시속 200km 계속 간다고 그러면은 엔진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엔진이 이제 뭐야 이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안 그러면 엔진을 냉각시키기 위한 라디에이터가 뭐야 요 용량을 초과해가지고 이제 라디에이터 이제 이 뜨거운 물이 도니까 라디에이터 뚜껑을 갖다 이 뭐 튕겨버려갖고 냉각수가 흘러나오거나 뭐 그럴 수가 있을 거야. 이와 같이 이제 어떤 기계가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계속 출력을 내줄 수 있는 상한치가 전격 출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 풍력 발전기의 연간 운전 시간은 2200시간이에요. 근데 1년은 우리가 이제 365일 곱하기 24를 하면은 860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간 시간의 25% 동안의 시간 동안만 이제 운전을 하네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불어야 돌잖아요. 그런데 이 풍력 발전기가 가장 효율 좋게 이제 뭐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바람 속도는 이제 설계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또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고 이러니까 뭐야 연간 이제 한 25% 정도의 시간밖에 풍력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풍속이 이제 뭐 빠르면은 즉 뭐야 바람의 세기가 강하면은 요 이제 뭐 블레이드가 빨리 회전하니까 요 이제 전기 생산량이 많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 풍력 발전기는 지금 이제 아주 이제 그 키가 크거든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 풍력 발전기가 가장 효율 좋게 이제 뭐야 이제 요 전기를 생산하는 바람의 속도가 이제 정해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은 이게 워낙 이제 거대한 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날개가 이제 너무 빨리 회전해 버리면은 이 날개를 통과한 요 이제 바람들이 뒤에서 이제 와류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웨이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요 구조물을 갖다 진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플로 인듀스드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풍력 발전기는 대형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적정 속도 이상으로 이제 바람 속도가 불어버리면은 요 블레이드에 이제 요 날개가 이제 각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뭐 선풍기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풍기 날개도 약간 휘어져 있잖아요. 요 블레이드의 각도를 갖다가 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돌지 않게.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기의 요 뒷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낫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발전기하고 냉각기하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낫셀 안에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블레이드가 회전하지 못하게 꽉 잡아줍니다. 그래서 뭐 풍력 발전기는 뭐 바람이 뭐 빠르면 빠르다고 해갖고 뭐 전기를 막 생산하고 뭐 그렇진 않아요. 자, 예제에서 계산하라는 것은 이 풍력 발전기가 연간 전기를 갖다가 얼마만큼 생산하고 그리고 이 이제 이제 생산된 전기량에 의해서 이제 전기 요금이 얼마만큼 절약되는가, 요 이제 돈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은 아주 간단하죠. 일단 연간 발전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풍력 발전기의 전격 출력은 30kW고 그리고 요 풍력 발전기가 운전되는 시간은 1년에 이제 2200시간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공학 계산할 때 앞으로는 이제 숫자는 숫자대로 이제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는 버릇을 들이면은 요 계산이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이제 숫자만 계산하면은 30 곱하기 2200이고 이제 단위를 갖다가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킬로와트하고 이제 H가 곱해지나요? 근데 현재 뭐 킬로와트 H가 어떤 단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단위끼리 곱하니까 킬로와트 H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뭐 앞에서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이 이제 그러면 킬로와트 H당 이제 뭐 전기료 얼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계산은 훨씬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30 곱하기 2200이니까 66,000 킬로와트 H라는 이제 발전량이 나옵니다. 연간 1년 동안에. 자,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이 이제 요 전기 요금, 이제 킬로와트 H당 0.12 US 달러였잖아요. 자,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또 숫자는 숫자끼리 또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간 발전량은 이제 요거고, 그 다음에 킬로와트당 이제 돈이니까 연간 발전량 곱하기 전기 요금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전략 요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숫자끼리 계산하면 이제 7,920입니다. 요 이제 66,000하고 0.12를 곱했으니까 자 이제 단위를 한번 보자고요. 자 단위는 이제 킬로와트 H per year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생산되는 연간 발전량이고
이제 킬로와트 H당 이제 US 달러, 이제 요게 증기 요금이잖아. 그러면 이제 뭐야? 분모 분자에 있는 단위 킬로와트 킬로와트 H는 약분되니까 이제 7,920 US 달러.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제 7,920 달러가 절약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 킬로와트 H라는 요 이제 단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킬로와트 H를 한번 뜯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킬로라는 것은 10의 3승 1000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와트라는 것은 이제 파워, 즉 동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위 초당 하는 이제 에너지고, 가고 여기 이제 에너지 단위가 이제 줄이었잖아. 줄은 이제 뉴턴 곱하기 메다죠. 1뉴턴 곱하기 1메다 1줄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H, 이건 시간이잖아. 얘는 이제 3600초입니다. 자, 그러면 요 킬로와트 H를 갖다가, 그러면 지금 요 킬로하고 와트하고 요 H를 한번 다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킬로는 1000입니다. 그 다음에 와트는 줄 per S죠. 그 다음에 이제 H는 3600초 아닙니까? 그러면 요 이제 단위를 보면은 분모에 있는 요 세컨드하고 요 이제 3600조에 곱해진 요 세컨드는 약분돼갖고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360만 줄이라는 이제 단위가 나옵니다. 그럼 요 이제 결국 요 킬로와트 H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요 360만 줄이 좀 이제 큰 숫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킬로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럼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3600kJ의 에너지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kWh는 3600kJ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공학에서 많은 단위를 갖다 이제 사용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뭐 단위에 해당하는가, 이걸 갖다가 좀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1kWh, 즉 3600kJ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에 해당하는가를 갖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물 1리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식탁 위에 놔놓으면 그냥 방한 공기하고 뭐 온도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20도씨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포트에 집어넣고 이 포트를 갖다 지금 이제 커피를 끓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 1리터를 넣고 주전자에, 그래서 이제 막 가스레인지에 올려가지고 이제 물을 갖다 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밥을 하거나 음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피를 타기 위해서는 물이 끓으면 그냥 이제 끄잖아요. 이제 요 뭐 가스레인지나 안 그러면 뭐 전기 포트 같으면 이제 전기를 끄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요 물에 이제 그 1kg을 갖다가 1덕을 1kg이니까 1도씩 올리는 이제 필요한 열량 갖다가 우리가 이제 비열이라는 이제 단위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야. 어쨌든 요 20도씨에서 이제 물을 갖다가 물 1kg이에요. 그 1리터 생수병. 요걸 갖다가 이제 20도에서 100도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336kJ입니다. 그러면 요 1kWh는 지금 3600kJ이기 때문에 요 이제 물을 갖다가 커피를 끓이기 위해서 2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물을 이제 온도를 올리는데, 이제 물을 갖다가 얼마만큼 온도를 올릴 수 있는가 하면 생수 1리터짜리 생수 약 10.7병을 갖다가 이제 100도씨까지 올릴 수 있어요. 20도씨에서. 이 정도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참 가만 생각하면 저도 우리말을 갖다 참 몰라요. 10.7병이 아니죠. 10.7병입니다.